자, 바람의 머신러닝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10분 15분씩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57번이나 진행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진도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엠니스트라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인식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걸 다시 한번 잠깐 짚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 하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이 가로 세로 28 가로 세로 28 그러니까 XY 28이 되는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진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28 곱하기 28을 일렬로 쭉 늘여놓으면 784개의 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784가 입력값이 되는 거고요. 출력값은 이렇게 들어온 사진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렇게 해서 9까지 0부터 9까지 해서 총 10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값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그렇게 쭉 해서 9일 확률까지 총 10개의 출력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사진이 이 안에서 이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나온 결과값 이 10가지 중에서 0일 확률이 뭐 5%다 1일 확률이 2%다 3일 확률이 뭐 3%다 그리고 5일 확률이 92%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온 사진은 5일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5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입력값 784 출력값 10이 되는데 중간에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쭉 784개의 입력값들이 여기 쭉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50개, 두 번째 레이어는 100개의 이 동그라미,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동그라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0개, 100개. 그래서 784개의 입력값, 각각의 값들이 여기 50개의 이 동그라미들에 각각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서 역시 첫 번째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거죠. 쭉 784개의 모든 입력값들에다가 각각 어떤 값 W 값들을 곱해서 각각 다른 W 값들을 곱해서 이걸 총 더해서 이 첫 번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만 벌써 곱하기 계산이 784번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하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동그라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역시 또 784번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784번의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 총 50개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값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784 곱하기 50번만큼의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3920번이 되는 거죠. 3920번. 나머지 것들도 역시 비슷하게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다 그림을 그릴까 했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도저히 그걸 못하겠고요. 이렇게 3개만 우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3개만 해도 지금 너무 복잡하죠. 3개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만약에 이걸 진짜 784개의 원을 그리고 50개의 원을 그려서 다 선으로 연결을 해버린다.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 화면 안에 이거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져서 눈으로 보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하는 데만 3920이 드는 거고 여기 50개의 동그라미가 그 다음번에 있는 100개의 동그라미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 첫 번째 동그라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50개의 동그라미들에다가 각각
가중치 값들을 곱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면 첫 번째 동그라미게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역시 마찬가지로 이 50개의 값들에다가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되어지는 값은 50개의 동그라미, 100개의 동그라미, 그래서 50 곱하기 100 해서 5000이라는 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는 100개의 동그라미, 10개의 동그라미 두 개를 곱해서 1000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즉 3920, 5000, 1000 이렇게 커다란 곱셈들을 쭉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곱셈들에 들어가는 이 값들이 각각 다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값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다른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져 있었던 피클 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죠. 이 피클 파일 안에 이 값들이 지금 다 저장이 되어서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장이 되어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림 파일을 하나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 안에서 쭉 계산을 해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이것들을 쭉 계산을 해내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 뭐 5일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면은 이 사진은 5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죠. 사실은 W 곱하기 가중치 곱하기 이 들어오는 값을 다 더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1이라는 값에다가 하나의 그 편향 값을 또 계산을 해서 만들어줬죠. 편향값 계산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1에다가 각각 B값을 곱해서 이 안에 또 이렇게 집어넣어줬죠. 그래서 얘를 사실은 다시 보태보면은 784개의 입력값에다가 1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 입력값들에는 W 값들을 곱해서 더해주고 1에는 B 값을 곱해서 더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또 만들어졌던 거죠. 결국은 여기서 50개, B2는 100개, B3는 10개 이런 그 값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만큼의 또 많은 계산의 결과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일종의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뭐 신경망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걸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는 W1 3920개, W2 5000개, W3 1000개, B1 50개, B2 100개, B3 10개 이만큼의 많은 그 값들이 담겨 있고 굉장히 많은 계산을 통해서 입력값으로 784개의 그 픽셀 값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값들이 이것들과 굉장히 많은 연산을 거친 다음에 10개의 출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생각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뭐 소수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소수라는 게 자기 자신 그리고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약수를 갖지 않는 수가 소수죠.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떤 수가 뭐 127 혹은 25727이라는 수가 소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1부터 자기 자신까지 이 값들을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수를 나누어서 0으로 떨어지는 그런 계산 결과가 있는지를 찾아서 만약에 그 계산이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 소수다 혹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그런 알고리즘이죠. 물론 수수를 만드는 알고리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 다른 강의를 할 때 좀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인데 지금은 그걸 말씀드릴 때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생각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을 하고 조건문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서 들어오는 입력값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어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이건 단순히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고 혹은 수학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꼭 프로그래머만 짜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을 구조화시켜서 그것을 그대로 프로그램 언어로 풀어내서 입력값에 대해서 결과값,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신경망은, 인공지능은 혹은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것들을 처리를 하게 한다.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학습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입력값을 집어넣어주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을 구조화시켜서 이 안에 집어넣어주고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경망, 인공지능은 뭐냐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 좀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해결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쓴 오라는 사진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동시에 이 신경망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사진은 오야 라고 답을 같이 알려주는 거죠. 이 정보와 답을 같이 알려주면 이 안에서는 이걸 쭉 계산을 해 놓고 결과를 내면서 얘가 오라 그랬으니까 오에 맞도록 그렇게 결과치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서 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여기 W1 값, B1 값, W2 값, B2 값, W3 값, B3 값 3920, 5000, 1000, 50, 100, 10 다 더해주면 5000, 6000, 7000, 8000, 9000, 만 정도 되는 그런 여러 개의 값들이 들어있겠네요. 이 만 개의 여러 개의 값들을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오라는 결과가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들어오는 어떤 값이 오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신경망 안에 있는 이 값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과정,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이 신경망을 우리가 구축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는 W1, B1, W2, B2, W3, B3 값을 우리가 집어넣어 주지 않고요. 이미 어딘가에서 학습되어져 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 와서 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진을 집어넣어서 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93% 정도의 그런 그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학습을 위한 그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학습을 위한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니까 또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